전선에도 인적 사고 치고 먼저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검수완박 시즌2와 관련된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황도수 교수님, 그리고 지난주에서 또다시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최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외대 박재현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곧 오실 차진아 교수님까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의원들이 법안으로 검찰의 권한은 통제되어야 된다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제 각종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의 권한 통제의 근본 인식은 정치 검찰에 대한 통제라는 사실은 일종의 선동적 구호로서 검찰에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모두 국민들에게 숨긴 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선동적 구호로서 검찰에 대한 권한의 제한, 또 수사권의 박탈, 이와 같은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서 계속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드랍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 사법 통제의 분야를 어떻게 갈 것이냐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권을 박탈해서 여러 가지 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에 나눠주는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검찰 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고, 최근에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소위 수사권의 문민 통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가수사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시키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까지 모두 산하에 통할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전체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 11명 중에서 9명을 정부에서 임의로 임명을 하고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 그리고 인사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괴물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 수사권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수사라는 것은 사법작용입니다. 사법작용의 통제는 전적으로 사법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 발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민 통제라고 명칭을 하고 실제로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수사기관의 권한과 또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사실상 문민 독재의 모습으로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발제하신 김정민 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고 계시고, 이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 조언을 기초로 저희도 일방통행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막도록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뜻깊은 토론에 마련해 주신 유상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사와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검사나 법관의 선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 또 신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재판과 수사의 독립은 검사 개인 그리고 법관 개인의 직업적 소명의식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임명하고 재판과 수사, 독립성을 요하는 수사에 대해서 감독하도록 통제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걸음종이를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수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특정 정권을 위해서 또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 주도로 행해지고 있는 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잘못 가고 있는 이 검수완박 그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은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우리 유상범 의원님, 지금은 이제 법사위 간사님이 아니세요. 예. 지금 기재로 가셨나요? 그 원내 수석 부대표로 가셔가지고 법사위에 있을 때 간사로서 굉장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와주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은 지난주에도 발제를 해주셨는데 또 연달아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는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형사 정의를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거의 70년 정도 계속되었던 우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많은 어떤 판례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던 제도입니다. 물론 어떤 제도든 간에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우리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 다수 의석을 점한 이 당에서 감정적 보복적 대응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찰의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도 있지만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래 남의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처벌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 형사사법 기능은 그 보호를 받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또 공소청,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을 만든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거기 보면은 그 수사 주체는 검사는 없습니다. 변호사, 뭐 경찰,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또 만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제도를 성안을 하려면 저희가 검찰, 법원, 변호사 단체,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논의 토론을 하면서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아주 그냥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어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단지
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감정적으로 보복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국가의 국가 기관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존의 제도의 잘못을 개선하는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존의 제도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예 근본적으로 파괴하거나 부정하면 안 되죠. 거기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질서이고 혼란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불송치 결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금 국가수사위원회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력으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져올 폐해가 정말 너무 엄청날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좋은 토론회가 되고 그래서 이 토론회가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서 이제 이 점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좀 제대로 된 그 검찰 시스템의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사한바 저질 파이팅!